48만원 vs 1000원. 같은 음료의 가격이다. 무엇일까? 같은데 480배나 차이가 난다. 놀랍게도 커피다. 커피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모로코의 바샤 커피가 최근 국내에 오픈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골드팟 350 기준 16,000원부터 시작한다. 고가 커피로 자리잡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비싸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브랜드 최고가 커피는 파라이소 골드인데 350 가격이 48만원이다. 백지당 140만원인 브라질산 최고급 원두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금과 은 백지 시세가 각각 1100만원, 16만원이다. 원두가 은 가격이 6배다. 실버바 대신 원두바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스벅보다 비싼 커피가 또 상륙했다. 믿거나 말거나 미국 3대 커피 가운데 하나인 인텔리젠시아도 올 초 서울 종로에 1호점을 오픈했고 석 달 뒤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2호점을 냈다. 이곳의 아메리카노는 한 잔에 5,500원이다. 스벅보다 1,000원가량 비싸다. 사상 최악의 불황이라는데 이런 커피가 팔릴까?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고민이 연예인 걱정이라는데 두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고가 커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남는 게 돈뿐인 부자는 물론 커피에 무슨 짓을 했길래? 금이라도 갈아 넣었나? 이런 호기심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3X 라지 커피와 아이밀리터 커피를 들어보셨나? 이들 브랜드는 아메리카노를 1대용량으로 판다. 가격은 23,000원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아메리카노 용량이 350ml인 만큼 잔으로 계산하면 1,000원 내외다. 메가 컴포즈 백다방보다 싸다. 아무리 양극화 시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48만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가격에 맞는 가치를, 맛을, 기쁨을 느낄까? 마셔본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 중간에 있는 브랜드들이 초토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디야 타멘탐스다. 특히 한때 매장수 1위였던 이디야의 타격이 크다. 2022년 이디야 커피의 점포수는 3,019개다. 2021년에서 한 개 점포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이디야의 매출은 2,7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778억 원보다 0.8% 감소한 수치인데 매출이 감소한 것은 2012년 실적 공개 이후 처음이다. 영업이익 역시 82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8.1%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34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러니 작년 매장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폐점이 꽤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5년 이상 장사를 잘하다가 메가 컴포즈 들어오고 나서 한산하다 싶었는데 작년에 문을 닫았다. 인근 지역 이디야 매장들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경불진에서도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이디야 쇠락의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다. 스벅이나 커피빈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4,000원 내외일 때 이디야는 2,500원이었다. 1,500원 차이가 대수일까 싶지만 점심 먹고 습관처럼 뜨아 아아를 먹는 직장인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꽤 큰 돈이다. 20일을 곱하면 3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디야가 비용이 올랐다며 2,500원이었던 가격을 3,200원으로 인상했다. 스벅과 1,000원 차이로 줄었다. 무엇보다 메가 컴포즈 커피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이디야는 비싼 커피가 됐다. 그렇다고 이디야 매장이 스벅처럼 편안하거나 고급스럽지도 않다. 가성비 커피가 가성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이디야 부진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건 내부 문제인데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얼마 전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팔레스타인과 대결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과 전략의 부재를 그 이유로 꼽았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유럽 리그에서 뛰는 최고의 선수들이 있었지만 90분 내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5-0 대승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탓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팀의 전략에 당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밀집 수비로 한국의 공격을 무력화하면서 아주 가끔 생기는 공격 찬스를 긴 패스로 연결하는 것? 사실 이 전략은 약팀이 강팀에 쓰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홍명보 감독은 알면서도 당했다. 뻔한 전략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찾지 못한 탓이다. 이디야는 왜 전략이 없을까? 없는 걸까? 아니면 전략을 마련할 상황이 안 되는 걸까? 이디야는 현재 이세승계를 진행 중이다. 문창기 회장의 아들인 문승환 씨가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올해 승진했다. 93년생이니 만으로 31세다. 문 본부장이 공부도 해야 하고 적응도 하느라 미처 전략을 짜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경불진이 역시나 늘 강조하는 게 소유 따로 경영 따로다. 고려-조선 왕조시대도 아닌데 아버지가 오너면 아들도 오너야 한다는 정근대적 사고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디야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용의 삼성, 정의선의 현대차, 구광모의 LG. 국내 재벌 빅3만 봐도 탑이 나왔다. 국내 언론은 이들 재벌이 장사도 잘하고 수출도 많이 한다며 아첨을 한다. 그런데 왜 주가는 개판일까? 그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으면 주가도 팍팍 올라야 할 것 아닌가?
10만 전자 운운하던 삼성전자는 6만에서 8만 전자를 수년째 답보하고 있고, 최근 20만 원이 넘어서 자뻑하고 하는 현대차 역시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토막난 LG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임원들이 도와주는 픽삼 재벌 후손들도 이 지경인데, 이디아이세는 안 봐도 유튜브 아닌가? 아빠가 만든 브랜드의 명맥을 그나마 지킬 수만 있어도 성공이다. 아니나 다를까? 창업 20년을 넘긴 이디아는 이미 특정 임원의 전형이 문제화하고 있다. 창업 1세의 측근과 2세의 측근들의 힘대결이 이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차라리 이디아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 출발하는 게 낫다. 알력 다툼을 하는 차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경영인에게 힘을 몰아주면 놀라운 전략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나마 생기지 않을까? 한국축구협회와 아무런 이해관계나 지분이 없었던 히딩크. 그가 한국축구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건 우연이 아니다. 경불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